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의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안건 2건 등 총 6건입니다. 안건별 질의응답을 마친 후 안건의 찬반 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는 경우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밝혀주시면 충분한 토론 진행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 운행을 위하여 사전 배부해드린 서면 및 안건 사전 토의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춘미입니다.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6년도에 취득, 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동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동해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녹지가 소관 업무 관련 사항으로 취득 한 건입니다. 취득 재산의 위치는 청곡동 산 303번지를 포함한 총 5필지입니다. 면적은 54,050평방미터이고 기준 가격은 6천만 원입니다. 근본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초록봉 등산로 구간 및 등산로 인접 구간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현재 이 토지는 사유지이지만 등산로로서 공공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등산로가 사유지 상태로 계속 유지될 경우 향후 이용 제한, 통행 분쟁,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 토지를 매입하여 등산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전춘미입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수 의원님. 제가 녹취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는데요. 네. 지금 여기 5페이지 보시면 산 34-43번지나 34-100번지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는 등산로하고 인접하지가 않는데. 저 등산로하고는 조금 약간의 거리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땅은 여기 보면 이제 제안 설명할 때 보면 이 소유주가 매각 의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매각 의향은 언제 얘기했죠? 작년에도 한 번 있었고, 예. 올해 2월 달에도 한 번 있었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캐나다 국적이라서 예. 우리 국민이 아니고 캐나다에서 저번에 한번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예. 저희들한테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제 관리도 좀 그렇고 여기에 등산로고 이래 보니까 관리가 좀 하니까 저희들을 보고 이제 매각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이 있었습니다. 매각.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분이 필요에 의해서 팔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면도 있지만 이게 관리 때문에 본인 관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이런 요구가 있으면 그럼 다 사줄 생각이에요.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등산로 이런 데 사유지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분들이 이렇게 팔겠다 그러면 다 사줄 의향이? 아니, 그런 건 그런 건 아니죠. 요게 어떤 초록봉이라는 저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향후에 어떤 우리 우리 또 6조에 보면은 산림조례 6조에 보면은 또 시름 학대를 통하는 산림자원 관리 차원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제 등산로가 이제 우리가 쓰고 있으니까 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 등산로 이제 주요 촉봉처럼 이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 있죠. 그런데 그러면 그런 데를 쭉 조사를 해가지고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그 다음에 토지주들하고 협의해서 매입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래서 보면 예산 편성 전에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내는 이유가 그거예요. 좀 계획적으로 일을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은 저번에 본예산 제출 전에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녹지과에 이 항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회계과도 그렇고 다른 과도 왜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신청을 예산 편성 이후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뭐냐면 예를 들어서 등산로에 이런 이제 사유지를 매입해야 된다,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쭉 조사해서 이런 데를 단계적으로 쭉 매입하면 저는 이해를 좀 하겠는데 이렇게 사유지 주인분들이 요구가 있을 때 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걸 만약에 매입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유지 주인이 이런 경우에 있을 때 우리 시에 매입을 요구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부할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재산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얘기했듯이 등산로 주변 외에 물론 뭐 이 토지주의 편의를 위해서 해당 사항이 없는 산지도 매입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우리 시가 뭐 재정에 그렇게 여유가 있는 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뭐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회계과나 녹지과는 제가 얘기한 취지를 한번 잘 검토해서 향후에는 좀 더 계획적으로 이 재산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뭐 요구 있으면 사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 회계과는 제가 봤을 때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안 들어오면 최소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업무하면 안 된다. 예? 그럼 내년도에 올해 계획 세워서 내년도에 매입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래야지 각 부서별로 좀 이 재산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제가 보면 계속 이런 식으로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세울 이유가 없어요. 지금 우리 시 이 같이 업무 처리하면. 네,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요구가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관리 계획을 한다는 건 참 비효율적인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것처럼 매각 계획 각 부서별로 매입 계획이 있는지 그거를 일괄적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중기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좀 업무를 좀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고요. 녹지과 같은 경우 등산로 문제가 그런 게 예상된다면 쭉 조사해서 한 번쯤은 의회에 보고하고 난 다음에 연차적으로 그런 땅은 저는 매입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창수 의원님의 의견에 뭐 공감하신다 그랬으니까 가서 한번 검토해
해보시길 바라고요.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거 없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위원이신 안성준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성준 의원입니다. 동해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동해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창업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적 지원 수단인 특례 보증, 폐업 및 업종 전환 등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소상공인의 창업, 폐업, 경영 개선 및 보증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의 특례 보증의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여 사업 운영의 혼선을 방지하였고, 안 제6조의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신규 폐업 및 업종 전환을 포함한 현실적 지원 범위 확대에 대하여 안 제6조의 2에 특례 보증을 신설하여 다양한 재정 지원 수단을 마련하고자 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신영선입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위원이신 안성준 의원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거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자리에 계속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의안심에 앞서 의장 발의 조례안이 한 건 상정되어 제가 직접 토론에 참가해야 하는 관계로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의거 부의장께서 의장을 대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의장 최유순입니다. 잠시 의장 직무대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위원이신 민규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의원입니다. 동해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전용주차구역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발생 시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한 시설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에 대하여 안 제6조의 화재 감지 시설 경보 설비 및 화재 학생 방지 시설 등 지원에 대하여 안 제7조의 관계인에 대한 근거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마련을 하고자 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특별한 건 없고 이제 하여튼 이 조례안이 뭐 타당하고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위원이신 민규 의원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하는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등 지원 조례안은 원하는 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장 대리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입니다. 동해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문화예술경연대회 등에서 입상자에게 시상금 및 시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부합되는 보조금 집행체제를 확립하고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25조 제3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에 따른 입상자에게 상금과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사에 자리하여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입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이창수 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시상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이제 지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그 지방 보조금 지침에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 관련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심의를 공모에 의해서 심의를 하면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 근거로 했었는데 지금 올해부터는 그 지침이 이제 없어지고 조례에 근거해서만이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담아서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 지금 예.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네네. 시상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조금 전에 규정이 바뀌면서 앞으로 우리 시는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는 보조금 관리 기준에 의거해서 계속 시상금을 지급했었습니다. 시상금 지급했다고요? 예, 시상금. 어떤 경연대회에서 시상금을 예를 들면 무릉서해대전이라든가 예. 협회 그리고 그 어린이날 새싹 글잔치 하면은 저희들이 그 상품권 지급하고, 여태까지 지급할 수 있었던 근거는 지방 보조금 관리 기준에 보면은 예. 공모에 의한 심의를 거칠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는 아. 근거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근거로 지급을 했는데 예. 올해부터는 그 근거는 중앙에서부터 이제 없어지고 관련 조례나 법령 근거가 있어야지만 지급할 수 있다는 기준이 이제 바뀌어서 저희들이 조례에 담아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예. 뭔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이끌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동해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최이순 의원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순 의원입니다. 동해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잦은 반납을 유도하여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에서 지원 금액 제한 10만 원 이내 제한을 삭제하고 재정 지원으로 포괄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담았으며 재정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재정 지원을 받은 고령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운전면허를 재취득하는 경우 시장은 재정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의 환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이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남태길입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적당하고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최이순 의원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가사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도시기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정동수 의원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동수 의원입니다.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건축물의 조화로운 배치와 일조권 등을 고려하여 법정 용적률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청곡가로구역 일원 도시계획 검토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법정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고 내용상 중복되는 조항을 통폐합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모학입니다.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먼저 이번 조례 개정 취지는 개발을 억제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획일적인 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한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경우 용적률이 1300%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축은 건축법에 따른 높이 제한 등으로 인해 사실상 동일한 형태의 규모의 건축만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결과적으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창의적인 도시개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서 용적률을 900%로 조정하는 것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높이 규제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획일적인 개발 구조를 개선하여 도시 여건과 사업 특성에 맞는 다양한 건축 형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입니다. 즉, 높이 중심 규제에서 밀도 관리 중심의 합리적 관리 체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정 밀도 관리를 통해 기반시설 수용 능력과 도시 환경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용적률 강화에 따른 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이용에 대한 일정한 계획적 관리와 규제는 도시 전체의 공공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본적인 제도입니다. 이번 조정 역시 개인의 특정한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시 지속 가능한 지역 주민 전체의 생활 환경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정입니다. 오히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경직된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개발 방식이 가능해지고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의 경쟁력과 토지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단기적인 이해관계를 넘어 도시의 미래와 시민 전체의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정책 분야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 역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합리적인 토지 이용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 개선으로 이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전 안건 토의에 많은 의견들이 나온 걸 좀 더 의원들에게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아마 많이 준비해 오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정동수 의원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예, 뭐 과장님 잘 정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이제 쭉 발언하시면서 이 바뀌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합리적. 예, 그 단어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말하자면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거는 동해시가 해온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심규현 시장님이 고도 제한을 그동안 유지해왔고 저밀도 이런 개발을 한 거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게 합리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용어 사용을 제가 봤을 때 예, 예. 제가 저번에 이제 사전 토익도 또 얘기했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저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시장이나 의회 의원들이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합리적이고 저렇게 하면 비합리적인 건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예. 용어를 선택할 때 그렇게 일방적으로 선택하시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심규현 시장님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이 상업 지역을 저밀도 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임기 만렵에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정책 방향이 전환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심규현 시장님 임기가 이제 시작된다 그러면 뭐 이런 조례를 저는 발의할 수도 있고 개정안을 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앞으로 우리는 도시계획을 이렇게 가져가겠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선거가 코앞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시장님이 이거와 정반대의 방향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시점에 이거를 저는 다룬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봐요. 시점 문제가. 그거 한 가지 문제고, 두 번째는 이게 마치 용적률을 낮춰서 저밀도 개발인 것처럼 하지만 좀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이제 우리 시는 보다 좀 높은 건물을 짓는 걸 허용하겠다는 사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가 8만 명뿐이 안 되는 도시고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런 도시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방향성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혹시 뭐 하실 얘기 있으면 짤막하게 하셔도 됩니다. 지금 고밀도, 저밀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도시 기반 시설, 그러니까 도로,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해서 분석을 할 때 현재 이 도로 교통량에 따라서 그 정도의 용적률이 필요하다. 이걸 말씀을 드린 거지 용적률의 뭐 상향과 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을 저희들이 이제 검토 의견에서 냈듯이 뭐 다른 경기 지역이나 전북 지역, 전남 지역, 그다음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여기 저희들하고 규모가 같은 도시를 봤을 때 1000%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 도시 규모하고 다른 지역의 도시 규모하고 비교했을 때 900%가 결코 낮지도 않지만 지금 현재 건축법에 따라 있는 건축 높이 제한이 예전에 건축법에서 폐지된 사선 제한을 그대로 인용해서 했기 때문에 어떤 획일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그걸 좀 획일적인 규제에서 보다 자율적인 규제로 용적률 조정을 통해서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지금 그 말씀이 맞으려면요. 지금 하고 있는 고도 제한 구역 있죠. 그걸 해제 안 하면은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고도 제한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었어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도시계획 조례로 용적률이 조정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건축법에 따른 건축 높이 제한은 해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만약에 시가 용적률을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고도 제한을 뭐 유지하면서 이 용적률을 이제 낮춘다 그러면 저도 동의해요. 예. 그런데 향후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번 사법전 토의 때도 얘기했듯이 고도 제한을 해제한다는 얘기는 지금 과장님 말하고 틀린 얘기예요. 고도 제한을 지금 획일적으로 된 고도 제한, 그러니까 건축물 높이 제한을 해제하고자 지금 용적률을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조례로 용적률이 조정이 된다면은 지금의 고시돼 있는 그 지역에 고시돼 있는 높이 제한을 해제하겠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고밀도 개발이 된다는 얘기예요. 핵심은. 뭐 의원님의 의견은 그거는 맞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용적률을 낮추고 고도 제한을 풀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면적에서 더 높이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교통량을 검토했을 때 그 정도가
적정 그러니까 교통량 지금 현재에서 수용할 수 있는 아니 그 적정한 질문에 대한 용적률은- 답변만 해요. 교통량 예, 얘기하지 마시고 예, 예. 이렇게 절차를 밟으면 예. 지금보다 더 높이 질 수 있는 게 맞지 일부 않나요? 이제 30 일부 저기 15m 지정돼 있는 그 지역을 완화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더 높이 지을 수 있다는 게 맞는 얘기잖아요. 그 지역을, 예, 예. 그 그런데 지역. 뭐 교통량하고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하여튼 뭐 저 얘기는 충분히 한 것 같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최희순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문제는 정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저번에 동해시가 고도 제한을 할 때 주민 공청회를 거쳤습니까? 지금 이 사항은 저기 아니 고도 제한 할 때. 주민 그거는 공청회 이제 거치냐고요. 당연히 거쳐서 이게 그건 건축법에 따라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주민 설명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공청회 없이 그냥 예, 했다. 그건 고도 시장이 제한 할 수 있는 때.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어제 과장님이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 용적률을 낮추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답변이 동해시 도로가 좁아서 건축물이 높게 들어오게 되면 교통량이 너무나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금 용적률을 낮추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교통 문제가 복잡해질 것을 미리 우려해서 용적률을 좀 낮추겠다는 겁니까? 그 분석을 했을 때 예. 그게 적정 그 용적률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데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아까 이창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서두르는지. 지금은 이제 우리 의회도 이제 마지막이고 시장님도 이제 마지막 아닙니까? 그러면은 새로운 집행부,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 그분들한테 맡기면 되지 않습니까? 왜 지금 3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그 사전 투의에서도 다음에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전 투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등수 의원님이 작년 3월에 25년 3월에 발주를 해서 그게 부동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다시 이제 정등수 의원님이 그 발의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때부터 검토해가지고 그 시기가 그 지금 정동수 의원님 발의하는 시점하고 맞았을 뿐이지 저희들이 딱 이 시점을 정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런 고도 제한이나 그다음에 용적률 같은 경우는 그 시민들에게 저는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500을 1,100을 낮춘다는 것은 땅 가진 사람한테 그 건축을 지을 수 있는 그 연면적을 줄이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땅 주인은 되게 불리한 조건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그냥 지금 건축 높이 제한이 그냥, 돼 있는 그냥, 것보다 완화되는 아니, 상황이라고 그냥,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용적률이 1,500에서 1,100원 낮춘다 그러면은 연면적이 적어질 거 아닙니까? 건축 질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당연히 땅 주인은 건물이 작아지니까 손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쉽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적어집니다. 그건 그럼 손해 보는 거죠, 맞죠? 손해 보는 건데. 그런데 이런 적정한 규제는 필요한 겁니다. 아니요, 규제가 떠나가지고 이렇게 시민이 그 시민 재산권이 이제 볼 때는 본인들을 시민들 볼 때는 내가 좀 침해당하는 것 같아. 야, 내가 1,500 예를 들어 1,500평을 질 수 있는데 1,100평밖에 못 진다고 이거 규제를 강화하네? 그러면 이 시민들이 반발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그건 쉽게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저도 이해를 하고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면 당연히 시민의 재산권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를 강화한다 그러면은 시민들에게 이걸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공청회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의원님 하시는 거는 지금 용적률의 단편적인 사항만 낮춘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은 지금 용적률을 얘기하는 딴 건 또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죠. 그러니까 공청회는 왜 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 결정적으로 땅 주인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1,500평을 질 수 있는 것을 1,100평만 지어라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법을 바꾸겠다는 건데 그 시민들이 반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납득안 이렇게 과정좀 나서가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해야 된다. 그래서 좀 동의 좀 해주세요라고 공청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번에 이거는 지금 의원 발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공청회를 한다 안 한다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했어야 된다 생각하죠. 의원 발의를 하시든 아니면 시에서 하든 간에 야 이거는 쉽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최소한 공청회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동해 시민들도 좀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충분히 시에서 납득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된다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청회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시민들이 알게 되면 지금 그럼 이 땅 동해 시민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 뭐 어디 뭐 회고에 냈습니까? 알려줬습니까?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모르지 않습니까? 예. 시민들은 나중에 내가 등기부등본 떼어봤을 때 바뀌었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은 솔직히 뭐 나쁜 말로 사기당하는 거 아닙니까? 내 땅이 언제 바뀌었지? 예, 잠깐만. 의원님 예, 의견에 대해서는 일단 그래요. 일단 그렇다는 겁니다. 일단 시민들의 재산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최소한 공청회를 가지고 시민들의 동의를 받든가 아니면 합의를 도출해서 거기에 대해서 법을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그다음 두 번째 저번에 뭐 고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맞죠? 이걸 용적률을 낮추면 고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고도 제한 해제 안 하겠다는 얘기죠. 고도 제한이 지금 이제 그 지역은 고도 제한이 별도로 있는 게 지금 이제 천국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맞죠? 예, 천국 예, 지역의 예, 고도 예. 제한이 30m라 그랬죠. 아닙니다. 그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구역별로 다 큰길 틀립니다. 옆에 몇 미터입니까? 어디 말씀? 여기 로타리 그 제일 거기 큰 길 옆에 60m입니다. 60m, 30m 아닙니까? 30m는 아까 저기 그러니까 저기 지금 어디나 저기 보건소 쪽 그 앞쪽이 아마 30예 30m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저번에 우리 용역 그 보고서를 주고 거기서는 30m라고 돼 있던데요, 평균이. 근데 그걸 그냥 우리 주고 또 걷어가 못 합니까? 검토할 시간도 없이 다 걷어갔죠. 예, 용역 보고서. 그거는 나중에 저기 대회 비로소 아니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용역 보고서를 주고 난 다음에 10분 만에 보여주고 걷어가 못 합니까? 검토를 뭘로 합니까? 그 30m랑 나와 있어요. 예, 그 30m, 그렇죠, 30m 60m 아닙니까? 예, 예. 왜 거짓말 하십니까? 전 거짓말. 그 30m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 예, 그 30m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60m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앞쪽은 대로변은 60m고 그 예. 뒤 후면부가 30m입니다. 예. 자, 일단은 그래요. 그 고도 제한 지금 해제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높이 제한을 해제를 하려 그러면은 적정한 용적률로 관리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하겠다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적정하게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이 높이 지금 획일적으로 있는 건축법에 따른 높이 제한을 해제하고자 용적률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 용적률이 1,500일 때 그 우리 건폐율이 중심 상업 지역은 몇 %죠? 건폐율에 따라서 이제 80%. 높이가 올라가는데 최고가 이제 65%로 했을 때 65%.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심 상업 지역은 건폐율 80%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용적률 1,500이에요. 예. 그러면은 건물을 몇 층 높이까지 질 수 있습니까? 한 4, 50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갑니까? 예, 예. 어떻게 그렇게 올라갑니까? 제가 잠깐 계산 좀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이렇게 계산을 해요. 용적률 1,500이면 18층까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18층이에요. 뭐 60층가 과장님 그걸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계산 되게 쉬워요. 1,500 곱하기 0.8 하시면 됩니다. 그 80%로 상업지역에 그러니까. 80%로 딱 맞춰 짓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잠깐만요. 이제 그러니까 예, 예. 일단 가장 기초적으로 물어볼게요. 내가 이제 상가를 지려고 내 땅이 100평이 있어요. 근데 상가를 지려고 해.
그럼 최대한 한 80평 정도가 상한선임 거기 맞추려고 해서 분양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뭐 100평 중 20평을 짓겠습니까? 물론 내가 돈이 없어서 뭐 50평밖에 못 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상식적인 생각에서는 이 건축하시는 분들은 80평 맞추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용적률 1,500하고 뭐 저기 뭐 10평만 지어가지고 뭐 50평까지 높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건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자 1,500 곱하기 1,500 나누기 80 하면 돼요. 그럼 18층입니다. 용적률 1,500일 때 그 동해시에서 지을 수 있는 가장 최고 높이는 18층밖에 안 돼요. 예. 그럼 1,100을 낮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층입니까? 아니 1,100을 낮추면 건폐율에 따라서 용적률이 높이가 건물 높이가 진짜 아니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뭐 저 1,500일 때 18층까지밖에 못 지어요. 더 질 수 있습니까? 더 질 수 있습니까? 1,500일 때 가장 크게 80% 적용해서 지으면 18층이 딱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럼 1,100으로 했어요. 예. 뭐 1,100 나누기 80 해보세요. 80. 몇 층입니까? 예. 11층이에요. 더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땅 주인은 내가 18층을 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낮춤으로 해서 내 13층밖에 못 짓네? 라고 피해 의식을 느낄 거 아닙니까? 상가 시설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 지역에 공동주택이 들어왔을 때는 얘기가 틀립니다. 공동주택은 보통 건폐율을 25%나 30%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40층이나 50층까지 높이가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용적률을 조정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상가 짓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공청회 하는 거예요. 주택을 짓는 사람이 25%밖에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주차장이나 공지가 많습니다. 녹지나 공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같은 건폐율이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 주택 같은 경우 건폐율이 몇 %입니까? 그것도 80이에요? 아니 예를 들어 지금 자연녹지 지역 같은 경우는 20%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녹지 빼놓고 중립상업지역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업지역에 이제 저희들이 추정한 거는 상업지역 100%를 건폐율 100%를 짓지 않고 80%에 그러니까 80%인데 80% 100%를 짓지 않고 65% 정도를 건축한다고 이제 가정했을 때 높이가 17층, 18층까지 간다는 겁니다. 아니 그 65%를 뭐 용역할 때 우리가 동해시에 주문한 거 아닙니까? 건물 짓는 사람은 용역 건폐율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건데 그럼 65%로 해봅시다. 의원님 말씀 잠깐만요. 중에 죄송한데 예. 용적률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지금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설명해 주시고 여기서 계산은 언제 하시겠습니까? 금방 그러니까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저번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리고 지금 잠깐만요. 의원님 말씀에 지금 이창수 의원하고 좀 반대적인 어떤 의원님 같은데 이창수 의원님은 고도 제한도 제한하고 지금 용적률도 제한해서 재산권에 침해를 준다 그랬고 예. 지금 의원님께서는 고도 제한을 풀지도 않으면서 예. 용적률만 줄이면 재산권에 지금 침해가 온다는 그렇죠.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고도 제한을 지금 제가 건축과장님인데 좀 이 용적률을 지금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고도 제한을 지금 풀기 위한 어떤 용적률을 지금 컨트롤하고 있다는 지금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건축가에서 제한지역 해제 열람 공고가 지금 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도 제한을 풀 건지 안 풀 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지금 할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잘 보시고 용적률을 낮췄을 때 어떤 동해시를 위해서 과연 그대로 1,500%를 하는 게 더 이득인지 아니면은 1,100으로 낮췄을 때가 더 나은 건지를 좀 잘 검토해 보시고 지금 짧게 대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고도 제한을 뭐 해제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맞죠? 해제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해제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낮춘다. 예. 그러면은 용적률 1,500
50%일 때 18층 건물을 질 수 있어요. 근데 1100 낮추면 13층밖에 못 칩니다. 고도지원 하나마나 똑같은 결과 아닙니까 결국은. 지금 계속 말씀이 그러니까 반복되고 그러니까 있는데요. 예, 그 제 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용적률을 고도 제한을 그 풀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건축위원회 있어요. 항상 우리가 높이 제한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도 제한도 해제하지 않고 용적률을 낮춘다.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피해본 사람은 땅 주인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고도 부분이 제한을 해제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그럼 검토한다고 말씀. 어떻게 해제를 하게 용적률을 작아지면 건물 높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예, 국장님, 예, 추가 설명. 지금 그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을 갖다가 지금 얘기를 갖다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 지금 건축법에 의한 지금 이제 우리 천곡 그 시내 쪽에 일반 사업적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 지금 우리 시가 개정될 때 신시가지가 그 개발을 낼 때 그 저밀도로 돼 있기 때문에 기반 시설이 그렇게 상태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상업 지역에는 저희 도시계획상에서 용도 지구 그러니까 고도 지구를 지정을 갖다가 안 해놨습니다. 안 해놨는데 그런 부분 쪽에 이제 고밀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제 그 교통 문제가 발생될 그런 게 예상되기 돼서 그 부분을 검토하다가 건축법에서 건축물 높이 제한을 갖다 해놓은 겁니다. 건축물 높이 제한을 갖다가 했는데 이제 뭐 소송도 있었고 막 그러지만 그 동안에 조금 이제 뭐 문제점도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검토를 갖다가 하는 과정에서 뭐 정동수 의원님 그 조례 개정 용적률로 관리를 갖다 하자는 이제 그런 그 발의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그 소송을 갖다 소송 과정이 돼서 저희들이 부동의를 갖다 했지만 이제 소송도 다 끝나고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을 지금 이제 하는 건데 그 이제 저희들이 그 당초에 문제됐던 거를 그것도 해소를 갖다가 하면서 그러니까 그 기존에 우리가 일률적으로 건축물 높이 제한을 갖다 했던 그 뭐 60m, 30m 뭐 거의 대부분 이제 30m지만 30m 높이 제한 이 부분을 갖다가 그 도시 문제도 해결을 갖다가 하려 하니까 용적률을 갖다가 조금 낮추면은 우리 이런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겠다. 결론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노선이 900%였었고요. 그래서 용적률로 갖다 하면은 지금 일률적으로 했던 건축법에서 제한했던 건축물 높이 제한 요거는 해제를 갖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락 공고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뭐 조례가 공포가 되면은 맞벌이 해제를 갖다 하려고 그런 준비까지 했었는데 조례가 개정이 안 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그 건축물 높이 제한은 계속 유지가 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천곡을 풀기 위해서 조례를 바꾼다 그러면 그 북삼동하고 북평동 같은 경우는 땅도 넓고 건물 높이 지을 수 있는데 여기는 해당 안 되는 거죠? 용도 지역은 전체적으로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천곡을 풀기 위해서 북삼 북평을 잡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조례에다가 천곡만 특정 지으면 안 됩니까? 이게 웃기잖아요. 천곡만 해결하려고 북삼 북평 무구지구 다 잡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거기는 고밀도도 아니고 저밀도인데 거기 뭐 북삼동 지역에 뭐 40평짜리 건물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 땅이 넓고 북평동 뭐 이도동 지금 땅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50짜리 건물 못 짓는 거 아닙니까? 왜 천곡 때문에 북삼 북평 무구 다 잡습니까? 그 천곡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해시 다 잡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좀 공청회를 좀 하고 시간을 좀 갖고 하자는 거예요. 네, 건축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거예요? 그 최희선 의원님 뭐 말씀이 그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따지면은 이치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제가 건축법적으로 조금 적용을 해가지고 사례를 들자면 그 현진관광 호텔이 이제 건폐율 31% 정도 차지했고요. 용적률은 214% 정도 차져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쌍용 아파트 경우 저희가 도시 도로 개설하면서 건폐율을 90% 정도 할애를 해줬는데 그 쌍용 아파트가 565 그 퍼센테이지로 용적률을 찾아 먹었고
그 A마트 같은 경우 건폐율이 68% 찾아 먹고 그다음에 용적률은 262% 정도 찾아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최희순 의원님처럼 계산하는 방법은 그 지당한 방법인데 저희 건축물이 들어올 때 건폐율을 80%로 딱 맞춰서 못 들어오는 이유는 그 주차장하고 조경시설하고 기타 시설이 들어오다 보면 대부분 그 건물들이 80%를 찾기 힘듭니다. 그리고 주상복합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당해층 1, 2, 3층 정도는 당연히 건폐율이 이제 한 70 정도 찾아먹는 부분이 맞고요. 그 이상에 되는 그 층수는 아파트 부지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정확하게 다 찾아먹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축법상으로 따지면 최희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당하신데 저희가 건축 계획적으로 들어오는 건물들은 그거하고 조금 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주장하는 게 이 되게 복잡하잖아, 맞죠? 복잡하고 어렵고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고 이건 좀 보류 시켰다가 저 다음에 하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네, 최희순 의원님 의견 더 이상 질의하실 건 없으시죠?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정동수 의원님 한 말씀. 네,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의한 의원으로서 오늘 의원님들의 어떤 다양한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사안이나 현안을 가지고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요. 또 그게 또 민주주의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게나마 우리 동해시 의회가 나름 회의를 통한 어떤 공론의 형태를 좀 띠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를 발의했던 부분들은 아까 오늘 가장 많이 나온 얘기는 이제 이게 시기적인 문제 뭐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의회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적인 영역하고 엮는 거는 온당치는 않다고 보는데 하면 이해는 갑니다. 시기적인 뭐 선거가 끼어 있다 그런 거.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까 전에 답변 속에서 이 조례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조례가 아니라 이미 1년 전에 한번 다뤘던 문제였었고 그 당시에 있었던 소송이라든가 여러 건들이 정리가 되고 그 사이에 도시가 우리 도시의 현행적으로 타당한 게 어디까지인지의 룰이 될 수가 있는 용역 결과까지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모두에서 제안 발언한 것처럼 그것들을 근거로 해서 지금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적인 거는 오해 없길 바라고요. 이 조례의 핵심은 뭐 담백하다고 봅니다. 자꾸 이제 뭐 천국이냐, 뭐 동해시 전역이냐, 아니면 건폐율 80%를 유지한 상태에서 높이만 갖고 계속 얘기하느냐 이런 거 갖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일률적으로 되는 부분이라 그러면 그냥 법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생활이라는 것들은 그래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는 기본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관리하는 것들이 가는 겁니다. 우리 정부 기조가. 단순하게 얘기하면 현행의 과거 같은 경우는 오늘 모든 답변이 지금 들어보니까 아까 국장님 답변 속에서 다 나왔는데 과거 같은 경우는 고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갖고 있는 기반시설과 현행되어 있는 조례가 어지간히 유지가 됐기 때문에 왔지만 도시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제 기준이 바뀌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제한하는 것, 높이가 올라가는 것들 제한하는 것들은 사실은 심의위원회에 의존하는 게 전부였었습니다. 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법 내에 있는 것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너무하다 싶을 때는 심의위원회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만 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면도 있고 조심스러운 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는 단순하게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획일적인 어떤 높이 제한인 가로교육별 건축물 최고 높이 어쩌면은 굉장히 강한 획일적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획일적 높이 제한과 기존에 이 높이 제한마저도 없던 시절에 무분별한 높이 제한을 심의위원회에서만 의존하던 그 부분 그리고 영역 결과상의 현실과 거리가 있는 그런 현행의 가운데에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적정한 높이 제한을 통해서 자율적인 어떤 운영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반영하고자 사실은 작년부터 이것들을 제가 고민을 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꾸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와 용적률 가지고 두 개를 얹어놓고 얘기를 하는데 규제 차원에서는 이중 규제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로 의해서 자율적 관리가 들어간다 그러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제한은 해제가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아마 동해시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 통과 여부를 떠나서 일단 가가 될 수 있고 부가 될 수 있고 보류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은 일단 이 이중 규제 부분에서의 상황이 도래됐을 때 시민들의 의견을 그때 여쭙고 하면은 시기적으로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먼저 한번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자 그래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제한 지역 해제 열람 공고를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6일부터 3월 19일까지 지금 시민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 법이 발의한 어떤 개정법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도 아까 얘기했던 획일적 높이 제한인 최고 높이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집행부에서 아까 대답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해가 없게 제가 보시는 시민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별도의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고 시기적인 문제 부분에서는 상황적으로는 이해는 갑니다. 뭐 선거가 코앞에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것들은 시민의 삶이 우선이지 정치의 수단으로 이용되면 안 된다는 게 저도 정치인이지만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김현정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과장님, 정동선님 말씀 잘 들었고요. 최순 부의장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요즘 저는 민원이란 건 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좀 달리 들어오잖아요. 뭐 작년 민원이 틀리고 올해 민원이 틀린데 요즘에는 조망권 민원에 대해서 조금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한테 특히. 근데 이제 건축법에 아는 사람들은 조망권에 대해서도 또 어느 정도 뭐 방금 말씀하셨던 용적률, 뭐 건폐율 뭐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저희 시민들께서 다 건축법을 아시는 분들은 아니니까 제가 간단하게 접근할게요. 땅을 가지신 분들보다 땅을 안 가지신 분들이 더 많아요. 저희 동해 시민들께서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재산권 침해가 먼저일까요? 생활권 침해가 먼저일까요? 두 가지 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두 가지 다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면 재산권을 가지신 방금 말씀 대답하신 것 중에 땅을 가지신 분들이 더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저는요, 간단하게 접근을 했을 때 물론 좋아요. 뭐 높이 제한 없고 막 이런 거 다 좋은데 분들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것들 중에 높은 건물 들어오면 좋다 이거예요. 근데 높은 건물이 들어왔을 때 그럼 그늘진 건 어떻게 해결하겠냐 이거죠. 그러면 건물 들어왔을 때 이거를 그늘진 거를 그럼 건물 다시 부실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이해 못했던 분들이 이제는 이젠 좀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왜 어느 정도는 높이 제한을 했는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우리 동해 시민들의 그 조망권을 확보를 했는지. 왜냐하면 날이 가면 갈수록 저희가 햇빛을 잘 못 보고 살아가는 게 요즘 시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비타민 D도 이제는 억지로 먹어야 되니까 영양제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시민의 우선권을 먼저 생각해 봤어요. 시민의 우선권. 저희가 생각해야 할 동해시 의원으로서 시민의 우선권을 먼저 생각했을 때 과장님도 거기에 자유롭지 않으신 분이니까 아마 조망권에 대해서는 계속 민원이 더 들어올 거예요. 저희 집 앞이 뚫려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 서울에서 오신 분이 땅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집이 2층 집이에요. 근데 3층으로 집을 지었어요. 어느 순간에 저희 집 앞에 바다가 보이는 좋은 집이었는데
앞에 3층짜리 집을 지었어. 건축법상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전 답답해요. 막 우울증도 걸려. 건축법상에 문제는 없어요. 이거 가지고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냐 이거예요. 그런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디테일한 것도 다가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하나부터 10까지.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거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모르겠어요. 이제 과장님은 재산권, 생활권 침해 뭐 둘 다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저는 소수보다 다수가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당연히 생활권 침해를 먼저 보장해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뭐 다 이제 두루두루 생각을 해 주시고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 속에서도 소수도 생각해 주시고 다수도 생각해 주시고 판단을 하셨을 때, 그리고 아까 뭐 이제 뭐 공청회 얘기도 하셨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소수의 얘기도 듣겠지만 잘 판단하셔가지고 조례도 통과시켜주는 방향으로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휘수 의원. 과장님, 저번에 그 2008년도 그 권익위원회에서 그 강원도에다가 그 용적률을 이제 왜 제한했나, 그래서 1,500까지 해라라고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2014년경에 2014년. 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예. 근데 그것이 이제 시민들에게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많으니까 이렇게 1,500까지 풀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취지를 말씀드리면은 규제개혁위원회가 들어서면서 법적으로 이제 용적률이 규정돼 있는데 그것보다 낮게 유지한 지자체는 지자체에 대해서 대상으로 타 지역, 타 시군과 타 지역과의 비교를 해서 그 규제를 풀어라 이렇게 돼서 그때 당시에 좀 획일적으로 푼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의 900%나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획일적으로 그냥 1,300% 정도가 풀려버린 거죠. 예, 그래서 예. 저하고 얘기할 때 그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상당히 많은 그 지자체가 이제 다시 900으로 낮추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몇 군데 정도가 낮췄습니까? 지금 속초시가 대표적인 사례고요. 예. 그 다음에 양양군도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다. 예, 예. 그럼 하나밖에 안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된 시군이 속초와 양양입니다. 양양, 그렇죠. 속초가 속초가 지금 이제 문제가 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시군들은 아직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제대로 하셔야죠. 18개 시군 중에 내가 몇 개가 하고 있나 그러니까 여러 곳 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속초. 제가 말씀드린 어제 강원도를 그렇게 제한 얘기했을 거예요.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그러니까 거예요. 강원도 예, 예. 제가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이라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제가 이제 그 건축사들한테 제가 여러 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용적률이 동해시가 이제 1,500에서 1,100을 낮춘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의미냐? 첫 번째 답변은 시민재산권 침해다.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 시민 공청회라도 거쳐야 된다. 그래야지만 시민들이 납득하지. 그냥 이렇게 처리해서 안 된다. 건축사들이 그렇게 답변 다 하신 거예요. 그럼 이거 공청회 왜 안 할 거예요? 물어봤어요. 내가. 공청회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웃더라고요, 그냥. 웃으면서 공청회를 해야죠. 주민들 재산인데 공청회를 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하고 뭐 이렇게 토론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공청회도 없이 한다. 그러니까 답변을 안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건축사분들이 공청회를 안 하고 이런 법을 통과시킬 때 답변 못하고 웃었던 그 건축사의 마음 아시겠죠? 의원님 말씀 예. 도중에 죄송한데 의원님은 지금 이 용적률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견이시죠? 예. 아, 예. 그럼 예. 그렇게만 예.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의원님 잠깐만 말씀해 주세요. 네, 과장님 작성 수고 많으세요. 단순한 것 같아요. 용적률을 축소하는 게 피해 규제일까? 아니면 그 규제를 하면서
고도 제한을 풀 것인가? 그 두 가지 쟁점이 지금 논의되는 것 같아요. 이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한테 피해가 건축주 입장입니다. 건축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피해예요, 규제예요, 아니면 완화예요? 저는 완화라고 생각합니다. 완화입니까? 확실합니까? 지금 건축법에 따라서 높이 제한이 돼 있는 걸 완화시켜주는 그렇지, 상황입니다. 완화시키려고 한다. 네, 그럼 이제 그동안에 우리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건축물을 짓겠다고 하시는 분들, 그 고도 제한 때문에 이제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안 지었는데 그게 가장 논의의 중점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최순 의원도 공천을 해야 된다는 것은 주민들이 알아야 된다. 피해가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완화시켜주면 공천이 필요 없잖아, 그죠? 근데 이 규제가 있기 때문에 공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완화다라고 믿어도 되죠.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지금 의원들이 들었으로 생각합니다. 재산권 피해라든가 뭐 높이 제한 등등이었는데요.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창수 의원님과 또 최희순 의원님의 반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동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먼저 위 안건에 찬성하는 의원님이 거수를 먼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조례안에 대해서. 김양정 의원, 정동수 의원, 이동호 의원, 네, 민귀희. 네. 그럼 다음 안건에 반대하는 의원님, 부결돼도 되죠. 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 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순 의원, 이창수 의원 내리시고요. 그럼 기권하시는 의원 박주현 의원, 안성준 의원. 네. 포결 진행 결과 출석 의원 8명 중 찬성 의원은 4명, 반대 의원 2명, 기권 의원 2명으로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권을 상정합니다. 제359회 동해시의회 임시 의사일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에는 본회의를 후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끝내기 전에 제가 잠깐만 좀 의사진행 발언 하나 했겠는데 조금 전에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고 저 의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부결됐기 때문에 의결하는 게 아니죠. 예. 부결되었으므로 부결이 되었으므로 네, 부결된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예. 부결된 걸로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후회권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동해시의회 임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0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